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로 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서울에서 직접 이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지금 지휘 아래 지금 모든 학교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혁신학교 문제도 있고 자사고 문제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우신중학교입니다. 우신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 두 분이 지금 제 자유 발언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자유 발언을 먼저 시작으로 마지막엔 저희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신중학교 학부모님이시기도 하시고 학습권 수호를 외치고 계시는 학습권 수호의 학부모 연합 공동대표이신 우리 이미연 대표님께서 먼저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티켓 좀 해놓은 거 앞에 하나만 좀 주시죠. 네, 들고 좀.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신중학교의 아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미현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학부모를 고소하는 등등의 일련의 문제들로 교사 징계위에서 만장일치로 해임된 교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학기에 바로 복직하고 교편을 잡는다면 어느 학부모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임교사 부당 복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생과 학부모 인권 침해에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권모 교사라고 전교조 부대변인. 해임당한 이유가 거짓말로 언론사들을 통해 학교를 비방하고 학교 교문 앞에 등교 시간에 피켓 들고 시위를 해서 아이들 학습 분위기를 망치고 아이들 선동시키고 등등 고3 수험생들도 피해가 심각해서 학부모님들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 마이동풍 결국 학부모들이 교문 앞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자 권 교사가 학부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적반하장입니다. 피켓 들고 시위한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장학사로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학교 측에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혀서 그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켓 시위도 뇌물죄로 징역 살다 나온 전교조 전 교육감 광노연이 있는 징검다리 공동체라는 곳에서 나와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신 중고는 사립학교로 굉장히 명문 지역학교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학교 수업일수 통계 보니 사립학교들이 그나마 수업일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우리 지역 자사고였던 우신고를 권교사께서 일반고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아들은 강남 살면서 자사고 보낸다고 하던데 어쩜 이리도 이중성과 몰상식,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후한무치입니다. 결론은 이런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결국 학교에서 적법 절차를 통해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다녀온 아이가 들고 온 시간표에 분명 해임된 교사가 사회과목 담당이라면 학부모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징계위에 해부할 정도의 사유로 해임됐는데 복직이라면 해임 사유는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타당한 복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황제식 갑질 복직을 시키고 사회 과목 수업까지 맡김으로 학교와 교사 선택의 자유가 없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권 씨가 복직할 수 있었던 배경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권 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우신중학교 교장의 급여를 삭감하고 기간제 교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협박성 공문과 함께 이사장의 직위 해제를 언급하는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임금입니까? 왕이라도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학비리요? 사학갑질이요? 지금 누가 누굴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 비리와 갑질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시정 잡배날 짓을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신 중에 문제만이겠습니까? 조희연이 교육감으로 있는 한 협박과 인사갑질, 인사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감사원 조사까지 다 넘겨받았으니 조희연을 구속해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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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지난번에도 같이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운동의 대표이신 우리 이계성 전 양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또 다음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중에 실제 그 교육 현장에도 계셨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 있어서 이 좌파 교육감들의 어떤 독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계신 우리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단에서 40년을 보낸 하나의 또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2일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 교사는 사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도덕성과 올바른 정의감, 공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희연 교육감은 첫 번째 그 교육감에 나왔을 때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가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는 배심원을 통원해갖고 배심원 전원 8명이 이제 유죄를 요구해갖고 뭐 500만 원인가 벌금을 받아가지고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 가서 끼리끼리 판결이 가지고 바로 기소유예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풀어줬습니다. 그 양심 있는 교육감이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면 물러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도 또 여러 가지 이 두 번째 씨가 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뭐 두드러지게 생각나는 게 자기 출정식에 서울시 시장 박원순이가 와서 찬조연설 이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 네 가지인가로 바로 제가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끼리끼리 판결이라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제대로 잘 했어야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 시험이 교사고시라고 합니다. 지금 수만 명의 교사 고시생들이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그런데 조희연은 자기 선거운동했다고 전교조사 5명을 특채했습니다. 특채 공고를 내고 12명은 들러리 세우고 5명만 특채를 했습니다. 그럼 들러리 세운 12명은 그게 뭡니까? 이게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이런 인간은 끌어내서 목을 쳐야 됩니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서울 시민이 바보입니까? 안 됩니다. 서울 지금 제가 지난번에 20만을 100만 92 초중고등학생이 아침에 통계 찾아보니까 92만 명이에요. 교사가 7만 7천 명이더라고요. 이 92만 명의 초중고등학생, 뭐 유치원까지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7만 7천 명의 교사의 보호해야 될 교육감이 이런 짓을 하니 자기 패거리 선거운동해주면 법과 상관없이 교사로 채용한다.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놓고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야당에서 물으니까 이게 과거 청산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럼 과거 청산하는 게 전교조사 파면된 전교조사 해임된 전교조사 다시 채용하는 게 과거 청산입니까? 이런 인간입니다. 또 자기
아들 둘인가는 전부 외고 자사고 보냈다고 합니다. 자사고로 폐지시켜서 요새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바로 쳤죠. 그래갖고 학교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 아들은 자사고 외고 보내놓고 폐기시키려고 그러냐? 그 양반을 없애려면 양반이 잘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사고를 보내서 잘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바로 터무니없는 국민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인간을 서울시 1000만 시민 100만 명 학생이면은 그 학부모까지 하면 500만입니다. 이런 학부형들이 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서 조연이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 1호로 이 조연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아직 적격입니다. 교육감은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이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1호로 됐는데 고전에 이 공수처장이라는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바로 요새 기소가 됐죠. 그걸 덮어주려고 황제 수사를 했습니다. 몰래 자기 차로 모셔다가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또 돌려보내고 자기 그 공수처에서 맡으려고 한 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바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을 공수처 1호로 선정했다는 것은 국민들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수처가 잃어버린 그 신뢰를 이번에 완벽하게 구속수사에서 되찾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수처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1호로 수사한다니까 이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서울시 교육감 수사하는 게 봉창 두드리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뭐라고 했느냐? 기대에 어긋난다. 그럼 누구를 수사해야 기대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추미애는 뭐냐? 정의에 반한다.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들. 이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국민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용민이라는 인간은 공수처 바로잡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럼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민당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재판하고 판결하지. 이 분통이 터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한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김진호 공수처장, 지난번에 망신당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완벽하게 감옥에 보내서 신뢰를 되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요,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무총장이자 국민희망교육연대의 공동대표이신 전혜성 대표님께서 또 자유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의혹에 대해서 지난 10일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수진,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과 친여 성향 단체들은 연일 공수처를 때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소위 공수처가 만들어진 후 공수처가 다룰 1호 사건이 조희연이 된 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들에게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고위 공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큼 중대 범죄도 아닌 사건을 추미애의 표현대로라면 결스럽게 수사하는 것으로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까 노심초사하는 당신들 같은 정치인들이나
그 정치인들 옆에서 기생하려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 따위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미래를 맡아 운영하는 교육감 자리는 결코 하찮은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구나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에는 귀를 꽉 들어맞고 자기 이념에 맞는 사람들과 자기 이념대로 독단적인 불통 교육 정책을 보여왔던 조희연 교육감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편파적인 공청회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은 수차례 교육감과의 면담과 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에는 소위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기망적으로 사용하여 남녀평등이 아닌 젠더평등이라는 페미니즘 사상을 강제하려는 내용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인식 형성을 저해하는 독소들이 넘쳐나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그대로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인 포괄적 성교육을 공교육화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마치 이러한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 길이며 우리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엔과 EU 등 국제기구에서 강요되는 페미니즘 기반 성인지 교육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은 68 혁명의 사회주의적, 반권위주의적, 쾌락주의적 성관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독재적 젠더 교육이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졌고 반젠더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세계에서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가치를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보이고 이것이 세계화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른 교육입니까? 문화 4대주의에라도 빠진 것입니까? 교육에 있어서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 방향성입니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 미래를 내다보며 꾸려가야 할 학교 교육을 자기 이념 혹은 신념에 따라 좌지우지하며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들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불통 교육을 일삼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 꼴찌라는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해 특별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전행적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관련된 모든 실무 담당자를 결제 라인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 채용을 강행한 사람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교육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 절차적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으로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채용의 불공정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년 낙방에 고배를 마셔야 하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우습게 하는 자가 교육감이라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정의이며 공정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희연의 모든 행태를 교육농단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든 특검이든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희연은 교육감으로서 모든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교육청 담당자, 채용을 청탁한 전교조 관계자, 채용된 당사자들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교육계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더러운 자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우신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장은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유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우신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은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조희연 교육감과 우신중학교에서 해임되었다가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적으로 복귀시킨 권모 교사로 인해 처참히 짓밟힌 저희 학교 한 학부모의 유언 같은 호소를 알리고자 합니다. 삼형제 학부모의 유언. 저는 2000년 새천년을 희망한다는 떠들썩하던 1월에 결혼하여 그의 말에 바로 즈문동이라는 2000년생 첫 아들을 낳고 2003년 7월 막내 아들을 낳은 새 아들의 평범한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모든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저에게는 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밤을 새며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뀌고 소말레아인처럼 말라 비틀어져가는 아들을 보다 못해 밤새 울며 내 인생을 탓하다 보니 19번의 이사를 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 한 채 마련하고픈 지극히 평범한 한 부부의 꿈이자 세 자녀 학비와 뒷바라지를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노무를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효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동력은 자녀들이 올망똘망 이쁘게 자라내는 것이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부부의 노력에 대한 보람이었습니다. 힘들지만 평온한 우리 가정의 이 죽음의 고통은 2018년도쯤 학교 학부모의 임원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부모가 법제화되었다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단체가 되어 학부모회에서 노고를 해주어야 할 학부모를 소집한다고 하여 학교 발전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다가 학부모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학부모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을 쫓아다니며 연수를 받고 총회다, 입시설명회다, 간담회다, 급식 모니터링, 교복위원회, 체육복 선정업체회의, 체육대회, 수학동아리, 학생들 축제, 학교 리모델링 공사, 모니터링 요원 등 정말 학부모인지 학교 선생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학교를 들락거리며 학교 일을 했고 남편은 극성이라고 핀잔을 주며 하버드 보낼래 서울대 보낼래 다그치기도 수없이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바빠 집안일을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학부모의 회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정말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그야말로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게 목숨을 다하여 바친 희생과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안에 돌아온 건 병든 몸, 망가진 가정과 자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 그뿐만 아니라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권력 갑질에 채 피지 못한 장미꽃같이 짓밟힌 삶을 신앙의 힘으로 지탱해가며 유언 같은 마지막 글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학교에, 교육청에, 경찰서에, 검찰청에, 신문고에 수없이 호소를 해도 앵무새 같은 권력 갑질에는 저 같은 평범한 주부에겐 그저 총칼질에 짓밟힐 뿐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분통과 괴로움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수년을 병에 시달려 공황장애가 되고 그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을 늦게 찾아 면역성의 파괴로 중병이 되어 피부병 만성으로 아파서 잠도 못 자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서경찰서 앞에서 도와주는 학부모단체와 함께 발표문을 읽고 왔는데 권모교사 페이스북엔 이런 글들이 있더군요. 총칼로 진압하지 않은 결과인 자들의 집. 더 강한 총칼질을 하지 않으니 아직도 살아서 나불댄다 이런 거겠죠. 2018년 서울 구로구 지역 유일한 남중고인 우신중학교의 권모교사가 정치학을 꿈꾼 교문 앞 알 수 없는 이상한 피켓 시위로 인하여 저희 가정의 우신중학교 학부모 임원들의 가정이 처절한 고통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신중고등학교는 정후문을 같이 쓰는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세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신중학교 권모교사는 고3 수험생이 등교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계획적으로 사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학교 재단을 협박하기 위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며 중단해줄 것을 조용히 부탁하려 나간 저희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학부모, 병신 같은 학부모가 피켓 시위를 한다며 방해한다며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대화가 되지 않자 교장실에 가서 면담을 하려는데 갑자기 어떤 교사가 따라 들어와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몇 번을 다그쳐 묻더군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같이 들어갔던 학부모들도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간절한 부탁과 명령도 무시하고 점점 더 거세지는 피켓 시위에 총학생회장이 나서서 학습권의 피해가 되니 피켓 시위를 멈춰달라는 서명을 들고 찾아갔더니 짝짝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과 법원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구로구엔 남부군이라는 일명 웬만하면 다 안다는 전교조 꽃밭이 있어 저희의 호소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우신중고엔 전교조 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행패를 보며 몇몇 교사가 탈퇴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신중고등학교엔 고3 담임을 수년 동안 거의 전교조가 맡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지 말라 하면 그러니 학부모들이 절절 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동료 교사 피켓 시위에 감히 학부모들 주제 어디서 피켓 시위를 하지 마라 지적질이냐 이거죠. 고3 담임 어떤 교사들은 기분 나쁘다, 열받아서 수업 못하겠다 그러면서 집에 가버리고 다음날 나오지도 않고 학부모회장 자녀 반에는 그 학생을 보면 속이 부글거려서 수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 반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능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겠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창칼로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중학교 막내는 권모 교사랑 친분이 있다는 어떤 교사에게 강원도 수행여행 가서 학폭위까지 당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 막내는 거의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렇게 맑고 착하던 아이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망가진 모습을 겪어보지 못한 부모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만큼 저희 아들은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야유와 조롱, 교사들의 눈총과 비아냥거림, 가끔 등하굣길에 만나는 학부모들의 눈총, 수근거림과 손가락질, 그 한창 사춘기 예민한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겨우겨우 수업 일수를 채우며 다녀보려고 애를 썼고 자퇴 전 숙련제를 3번이나 거치며 버텨보려 했으나 자살하겠다는 자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2020년 자퇴를 한 후 저희 막내 아들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로 모여있는 3학년 고무실에서 자퇴서에 서명을 하고 돌아서는데 고3 담임 전교조 동료 교사들이 인사를 하고 들어오며 비아냥의 웃음과 커피잔을 징검거리며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주고받던 눈빛, 무덤까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그네가 군 휴가 중 막내 동생을 보고 한숨만 푹푹 쉬길래 네, 죄송합니다.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 좀 합시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건 저희 학부모의 정말 유언처럼 적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2019년 우신중학교에 해임되었던 전교조 부대변인 권모 교사를 인건비 삭감이라는 협박성 행정명령으로 학교를 압박하여 복직을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복직한 교사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학부모 임원과 그 자녀를 지켜본 입장에서 조희영 교육감의 전교조에 대한 편향적 태도가 학부모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전교조 교육감이 이번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권한 행사였습니다. 우신중학교 학부모로서 이런 행태가 놀랍지도 않지만 이제 저는 이런 자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도저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 중요시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형제급질을 하는 조희영 교육감과 권모 교사를 속히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조희영 교육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사 파행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침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읽을 건데요.
성명서를 읽을 때 이제 먼저 구호를 외치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구호를 좀 한번 외치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의원은 불공정한 특혜 채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올바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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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원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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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조의원은 반성하기는커녕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이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덮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철저히 감시하라. 감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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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의원 교육감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겠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한 성명서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6일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온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의원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조의원 교육감은 자기 변명하기에만 급급할 뿐 반성과 사죄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벌어진 일인데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은커녕 인사 강행 당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감사원이 조의원 교육감을 국가공무원 제44조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긴 지 18일 만인 5월 11일 공수처가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인 조의원 교육감이 불법의 위험이 있다고 만류하는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특혜 채용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조의원 교육감의 공수처 1호 수사 배정을 놓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여권 인사들의 반응은 도저히 눈뜨고 지켜봐 줄 수가 없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밀어붙인 공수처였다. 그런데 공수처가 현 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자라 조의원 교육감의 사건 배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니 도대체 공수처를 뭐에 쓰려고 만든 것인가? 이 나라 총리였던 이낙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심지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마저 국민이 조의원 교육감에게 왜 분노하고 있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우리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 우리는 한통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망언을 일삼지 말고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해 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감사원에서 밝힌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 사건은 조의원 교육감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고운 인사이며 명백한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이다. 조의원 교육감 말대로 해직교사 특채가 시대정신이라면 특별채용에 떨어진 12명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사가 아니란 말인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전교조 해직교사만 콕 찍어 특별채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과 예비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이 조의원 교육감이 말하는 시대정신이란 말인가? 조의원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이용해 교육 인사를 사유화하고 권력화한 것은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의원 교육감 본인이 강행한 특혜 채용이 법을 지키며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정직한 교사들에게 자괴감과 무력감을 준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겠다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란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희영 교육감은 내 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를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가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은 불공정한 특혜 채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올바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희연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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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심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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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조희연은 자기 변명만 내려놓고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이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덮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수처는 철저히 감시하고 신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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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오늘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그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후로 한 번도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1호 수사가 배정이 된 이후에도 조희연 감싸기, 조희연 편들기, 조희연 구하기에 나선 여권 인사들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또 지금 대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저희들은 도저히 그들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공수처 1호 수사로 배정된 이상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교육 국민감시단의 대표이신 우리 김정욱 대표님께서 네, 함께 잠깐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치는 좀 잘못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교육감이 바뀌어도 이미 그 교육감 시절에 배운 사람들은 그걸 영양분으로 삼아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큼 정치적인 중립성, 자주성이 필요한 분야가 없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교육가 지난 10년 동안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이 한쪽 편에서만 교육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이제 빙산의 일각이 나타났을 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뭐 사건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또 특별히 여기 언론사 기자분들 또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시는 기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이걸 좀 끝까지 좀 추적해서 취재도 해주시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특별히 그 한만중 실장 저 감사 보고서에는 H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그리고 한만중 실장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내에 공식적인 비서실이 있고 비공식적인 비서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맨날 무슨 얘기들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게 교육 공무원들을 전부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청이 운영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처음에 2014년도에 사바모라는 사립학교 바로세기 모임이라는 걸 세울 때부터 그 얘기가 돌았는데 현재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근데 참 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취재해서 얼마나 이게 걱정스러운 일인지 미래를 위해서 걱정스러운 일인지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편향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립재단들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부분도 좀 너무 이게 공은 좀 인정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사립재단들도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어떤 적폐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 이거 정말 저희들이 정말 교육계에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렵게 날씨도 궂은데 공수처 앞에서 이렇게
사건 1호로 배정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특채 채용, 특혜 채용, 특별 채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 채용이 아니라 특혜 채용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 오늘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께도 또 우리 유튜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